미나를 그리고 싶은데 막상 알아보니까 워낙 재료가 많고 다양해서 뭐를 어디서 얼만큼 사야 할지 어려우시죠. 어머는 장비빨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림도 예외는 아닌데요. 저는 전공을 했다 보니 더 좋은 재료를 쓰고 싶어서 재료만 박스가 몇 개로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이 샀었는데요. 하지만 취미로 하실 거라면 그렇게 많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그림을 시작을 할 때는 최소한의 재료를 갖추고 점점 늘리는 것이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미나 재료를 알려드릴게요. 가격은 이 정도 나왔는데요. 그리고 제가 주로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참고가 될까 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붓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색필붓이 필요합니다. 저는 서원서의 백화점이 괜찮더라고요. 색필붓은 미나의 시작이자 끝, 선긋기를 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인데요. 여기 제품은 웬만한 퀄리티는 나와서 다 괜찮아요. 영상 댓글을 보면은 제가 쓰는 붓에 대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이 색필붓이 뭔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고안삼방이라는 곳에서 구매했고요. 거기 가서 제가 직접 써보고 제가 딱 원하는 느낌의 붓이라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색필붓은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붓의 차이점을 느끼거든요. 제 기억상 완전 연습용 붓인 이거. 상품 라벨도 없는 그냥 뭔가 이거 어디서 샀는지도 모르겠어요. 산 건지도 모르겠고 받은 것 같은데 이걸로 제가 대학교 1, 2학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평범한 붓인 이걸로 되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어디서 샀는지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은 장담컨대 이 붓은 좋은 붓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에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다가 좋은 붓을 만나면은 와, 뾰로롱 하면서 재료의 맛을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팔레트로 쓸 꽃접시 이런 거 추천합니다. 모양만 꽃이 아니라 꼭 도자기로 된 거를 쓰시길 바래요. 여기서 색을 만들고 또 색을 모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런 넓은 그릇도 나쁘지는 않은데 넓은 면적을 칠할 때는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배합 정도만 하고 물감을 많이 만들어서 가두는 역할을 이 꽃접시에서 합니다. 이런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을 건데요. 이거는 물감을 짜는 용도로는 괜찮은데 섞을 때는 추천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수채화 팔레트에다가 동양화 물감을 섞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다가 제가 색을 섞다가 아직도 이게 안 지워지고 있어요. 바로 닦았는데 원래는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동양화 한국화 물감은 착색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자국이 남습니다. 선택이긴 한데 이거로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도자기로 된 이 원형 접시 큰 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채색은 붓 3개 정도 추천해드려요. 하나는 어둡거나 색이 진할 때 쓰는 붓이고요. 두 번째는 밝은 색을 칠할 때 필요한 붓, 세 번째는 발림할 때 필요한 붓입니다. 진하다의 기준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검은색 등 원색의 진한 색 아니면 정말 어두운 색 등이고요. 밝다의 기준은 노란색이거나 흰색 혹은 파스텔 계열 그런 밝은 느낌의 색입니다. 제가 쓴 동양화 붓을 좀 보여드리자면 붓이 약간 염색이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색의 접착력이랄까? 흡수력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엄청 깨끗이 헹궈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충분히 헹궈지지 않아서 다른 색이 묻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것이 좋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 3가지 용도로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채색붓 3개 용도에 맞게 구매하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발림붓을 안 썼고 지금도 안 씁니다. 써보긴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 쓰는 이유는 대형 작품을 되게 많이 했어요. 기본이 1m였고 크면 2m 정도? 그래서 채색붓이 크기별로 있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붓을 사용해야 했고 그래서 발림붓도 크기별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크기별로 구매할 만큼 메리트를 못 느꼈습니다. 채색붓이라는 대체제가 충분히 역할을 하더라고요. 발림붓을 조금 더 구매할 돈으로 색필붓이나 비싼 안료를 사는데 돈을 많이 더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안 썼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안 쓰고 있습니다. 발림붓이 있으면
작업이 더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처음 시작할 때는 채색 붓으로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저는 붓이 여러 개가 있는 편이에요. 원색 계열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랑 초록색 같이 쓰고 검은색, 흰색, 발림 이렇게 다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붓을 보관하는 방법은 이렇게 걸어가지고 세워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붓거리가 없으시면 쟁반 같은 것에 눕혀서 보관해도 웬만큼 관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붓거리가 처음부터 필수는 아니에요. 미나는 보통 한지의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요. 수채화의 도화지, 서양화의 캔버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악교 포수가 이미 된 순지를 구매하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악교 포수가 뭐냐면 한지가 물감이나 먹에 잘 번지지 않게 교반수라는 액체를 코팅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악교, 백반, 평붓, 저울 등 필요한 것이 꽤 많아지게 돼요. 처음에 혼자서 시작하시는 거라면 직접 하기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악교 포수가 된 한지를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쿠팡에 이렇게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사이즈가 전지 사이즈가 나올 건데요. 물론 판매하는 것마다 약간 다르지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장으로도 작은 그림 여러 장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순지가 뭐냐면 한지가 한 겹으로 돼 있는 걸 순지라 그러고 순지를 여러 장 겹친 거를 장지라 그래요. 얇은 정도는 한지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저는 비칠 정도의 순지 한지를 쓰고 있어요. 이러한 얇은 순지를 두 장 겹친 거를 이합 장지, 세 장 겹친 거를 삼합 장지라고 합니다. 한지는 어디서 구매했냐? 원주 한지라는 곳에서 구매했어요. 이거는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 추천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대량으로 많이 샀거든요. 300장인가 500장인가 샀던 것 같아요. 가격도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가지고 원주 한지다 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수를 직접 할 줄 알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서 이런 순지에다가 악교포수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직접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악교포수에 대한 영상 찍은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도안입니다. 프린트된 도안을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이 뮤지엄이라는 온라인 박물관이 있거든요. 박물관에 소장된 이런 그림 같은 것들이 고화질로 모아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프린트하면은 도안처럼 밑에 종이 깔고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도안이나 자료, 무료로 다운받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여기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색 물감은 정말 싼 거 써요. 우리나라 한국화 채색 물감 8색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림, 여기 있는 그림이랑 여기 있는 거, 이거는 먹이라서 색깔을 안 썼고요. 이것들 전부 여기 있는 8색으로만 진행했습니다. 8색밖에 없다고? 나는 색 뭐 만드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연습하기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5가지 색깔로 45색 만들기, 그것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시작을 해보고 욕심이 나시면 신한이나 알파와 같은 브랜드 물감 12색이나 36색, 색이 많은 물감 세트를 사서 다양하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 8가지 색깔을 쓰냐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미대 입시할 때 수채화로 그림을 그릴 때 쓰는 색만 많이 쓰고 다른 색은 많이 안 쓰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많은 색이 있어도 항상 섞어서 쓰게 되더라고요. 조색하는 거를 보여드릴 때 이미 다양한 색이 있는 상태에서 알려드리면 그 색이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원색에 가까운 색, 그러니까 어느 색에라도 있을 것 같은 색을 이용해서 그걸 섞는 거를 보여드리면 조금 더 영상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8색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쓰고 있고 대학교 때는 혁채를 많이 썼습니다. 무튼 저에게는 나쁘지 않은 색이라서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수채화 물감이 집에 있으시면 동양화 물감 구매하시기 전에 그걸로도 시작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요. 어떤 분은 수채화 특유의 색감이 좋아서 조색할 때 많이 쓰는 걸 봤어요. 수채화 물감이랑 동양화 물감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수채화는 되게 물이에요. 동양화 물감은 약간 입자가 있어요. 좀 더 무거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물감을 쌓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수채화는 그냥 물이어가지고
두께감이 없는 느낌이거든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점은 수채화는 되게 맑고 쨍한 느낌이 강한데 동양화는 약간 톤 다운돼 있는 좀 더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입자랑 채도 차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분채는 안 쓰시나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분채는 동양화 물감과 색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입자가 조금 더 굵기 때문에 채색을 조금 더 두껍게 혹은 깊이 있게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채는 악교라는 것을 중탕을 해서 같이 섞어서 써야 하는데 이 과정이 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그릇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첫 시작은 튜브 물감 추천합니다. 저는 동양화 물감처럼 얇은 입자가 제 스타일에 맞고 또 영상으로 그림 그리는 거를 고려했을 때 튜브 물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현재는 분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재료는 석재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기회가 될 때 제가 추후에 다룰게요. 그리고 물통이 필요하죠. 인터넷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지에 채색을 하면 이렇게 뒤에 물감이 삐져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포가 없으면은 책상에 다 물감이 번질 수 있고 책상에 스며들고 염색이 되기라도 하면 나중에 지우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깔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모포가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모포에 그리진 않는데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배접이라는 걸 하거든요. 배접은 그림이랑 순지랑 붙이는 걸 배접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쫙 펴가지고 붙여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포에 두고 그림을 작업하진 않습니다. 악교포소 할 때는 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초보자분이 배접을 시작하려고 하시면은 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또 필요한 재료도 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포에 두고 그림 그리는 거 추천합니다. 꽤 그림을 잘 그리시는데도 모포에 두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건 약간 취향 차이기도 해가지고 상관없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배접하지 않고 한 장으로 된 순지에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요. 약간은 쭈글쭈글한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런데 이런 배접을 한 그림은 좀 펴져 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먹물도 필요한데요. 먹선을 부드럽게 긋거나 이렇게 먹으로 된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합니다. 이것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채색 물감에 있는 검은색이랑은 완전히 다르니까 따로 구매를 해주셔야 합니다. 채색 물감은 입자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선이 좀 부드럽게 안 나가요. 그런데 먹물은 진짜 물이기 때문에 엄청 쭉쭉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따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먹물을 쓰진 않고 벼루에다가 먹을 갈아가지고 씁니다. 과장 안 하고 제가 대학교 내내 썼는데도 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물도 구매하실 때 제일 작은 용량 구매하셔도 몇 년은 그리실 거예요. 서예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먹이 많이 쓰이진 않거든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먹물 구매하셔도 시작하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설명이 다소 길었지만 구매를 할 때 사용 목적을 알면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재료 정리해 드릴게요. 악교포즈가 된 순지, 도안, 한국화 채색 물감, 물통, 모포, 채색붓 3개, 세필붓 하나, 먹물, 꽃접시, 물감을 짤 수 있는 큰 접시나 원형 팔레트입니다. 그러면은 장바구니에 담아볼게요. 가격은 이 정도 나왔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값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업로드보다 조금 나중에 보시게 된다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부 다 새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이렇게 구매 목록을 정리해 봤고요.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아서 부담이실 수도 있는데요. 좀 부담이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좀 더 가볍게 미나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영상을 찍은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도움될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